국토의 가장 동쪽 끝, 두 개의 봉우리로 된 우리 땅 독도. 기암절경을 자랑하는 화산섬 독도는 사실 오래전 바다사자들의 섬이었습니다. 영리한 동물로 알려진 바다사자는 일제강점기에 마구잡이로 포획당하면서 독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수만 년, 아니 수십만 년간 바다사자의 섬이었던 독도. 그 섬의 원주민이었던 바다사자의 절멸 과정을 지켜본 인간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의 탐욕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우리 바다에서 자유롭게 논일었을 독도의 바다사자.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땅 독도. 하지만 아픈 역사를 간직한 바다사자의 섬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한반도가 야생동물의 천국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냐를 누비던 몸집이 크고 윤기 나는 털을 가진 최상의 포식자들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 일제강점기에 야마모토 정호군이라는 특수부대가 조선 땅의 호랑이들을 마구잡이로 사냥해버린 건데요. 일제강점기 최상위 포식자의 멸종은 육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즈음 한반도의 가장 동쪽 끝 독도에서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닷속 최상위 포식자 바다사자의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 일본 상인들에 의해 15,000여 마리가 마구잡이로 남획되면서 바다사자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바다사자의 목격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광욕이라도 하려는 듯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이 녀석. 그런데 정말 바다사자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직접 바다사자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파도가 심해 땅에 발을 딛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바다사자가 살았던 가제굴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폭설을 뚫고 도착한 일본. 그곳에서 우리는 바다사자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고향인 동해가 아닌 일본 땅에서 박제로 만난 그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바다사자 목격담이 전해진 독도의 어머니 섬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야,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파도가 좀 있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거 못 건너가는데, 저로. 건너가는데. 가재구리라고 이 동네 사람들 부르는 거죠. 가재구리 있거든요. 돌아가면은. 지금은 파도가 높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데, 다음에 파도가 내일이라도 조용해지면 가서 직접 내가 확인시켜드릴게요. 그 옛날부터 여기 가재가 많이 살았다고, 이 가재굴로 불려왔어요. 가재, 즉 바다사자가 살았던 굴. 파도 때문에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그곳에 과연 바다사자의 흔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직접 가재굴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굴로 향하는 깊고 좁은 통로는 물고기를 몰아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는데요. 영리한 바다사자들은 이렇게 굴 입구를 막아서 물고기를 사냥하지 않았을까요? 가제굴에서는 전갱이 떼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다사자의 안식처였던 가제굴. 정작 그곳에 주인인 바다사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울릉도를 1417년경에 김한경이라는 사람이 다녀오는데 그때는 수우라고 얘기를 해요. 뭐 물에 사는데 굉장히 강치가 크니까 바다에 사는 소다 뭐 이렇게 해서 불려주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 장전상고를 보면 기존까지 나와 있었던 모든 문안들을 이제 종합해 놓으면서 이제 울릉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라고 부르는데 함경도 북부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강치라고 부른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다사자의 섬으로 불리던 독도를 찾아갔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것이 큰 가제 바위라 불리는 곳인데요. 바다사자들의 쉼터였습니다. 한때 독도는 바다사자가 지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대 번식지였는데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독도 바닷속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인 독도 바다. 물길을 따라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든 바닷속은 가히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바다사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바다사자는 흔적도 없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바다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33년도에 무려 180년 전에 발표된 자료. 이게 이제 일본의 동물이라고 소개는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동물이 소개가 돼 있고 이게 이제 바다사자의 가장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독도 바다 강치에 대해서 최초로 학술적으로 보고된 자료죠. 지볼트라는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 전 세계에 최초로 알려진 독도의 바다사자. 대체 어디로 가야만이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독도 바다사자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시마네현. 산 아래 자리한 소도시의 풍경이 인상적인 곳인데요. 눈길을 달려와 도착한 곳은 시마네 현립 산배 자연관. 이곳에서 우리는 바다사자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전시관으로 향했는데요. リャンコかリアンクルかということやね。そうですね。で、そこに住んでる王様っていう意味で、リャンコ大王というあだ名がついて、 지금 우리나라에는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바다사자. それでリャンコ大王。 어떻게 일본 땅에서 박제로 남게 되었을까요?
こちらはですね、オスのニホンアシカの、大人の剥製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ですね、通称リャンコ大王という名前になってます。確認できているのは、昭和9年の7月に捕獲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それはこの大きなやつですね。こちらの2つに関しては、いつ取られたかは詳細には明らかになってません。 독도를 터전으로 무리지어 살아가던 바다 사자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독도를 오가던 일본 어부들은 단지 기름과 가죽을 얻을 요량으로 바다 사자 포획을 시작했는데요. こちらなんですけれども、ニホンアシカのこれは毛皮になります。でこれはですね、島根県内の民家から発見されたものなんですけども、かつてこれはですね、敷物ですね、寒い時とかにお尻の下に引くような、そういったものとして利用されてました。 바다 사자의 기름은 연료로, 벗겨낸 가죽은 가방이나 생활용품의 재료로 값비싸게 팔려나갔습니다. 1904년부터 10년 사이 독도에서 포획된 바다 사자 수는 약 15,000여 마리. 1941년도에 16마리가 잡히고 난 뒤로는 점차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마가 발달하고 덩치가 큰 수컷은 물론 암컷과 새끼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면서 바다 사자의 멸종을 가져오게 된 거죠.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몸으로 말해주려는 걸까요? 바다 사자의 몸통에 선명히 남은 격렬했던 저항의 흔적. 무자비한 사륙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다 사자의 천국이던 독도 주변을 온통 붉게 물들였던 광기의 사륙.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새끼들도 피해갈 수 없는 무차별한 남획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으로 덮어버린다 해도 바다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포악한 욕심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독도는 바다 사자들의 섬이었을 겁니다.